네, 뉴스 돋보기 한 발 더. 이번에는 브랜드 택시의 문제를 취재한 이용철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많다면서요? 네, 그보다 앞서 혹시 네. 세 분은 최근에 택시 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뭐 좀 가물가물하네요. 잘 안 타요. 네, 저는 가끔씩 이용하는 편입니다. 잘 아시겠네요. 기본 요금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뭐 기본 요금은 2,800원이요. 잘 아시네요. 네. 보통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법리적으로는 대중교통은 아닙니다.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 보통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발이라고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그 주민들의 발인 택시 사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브랜드 택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택시를 타보시면 앞쪽에 많이 달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내비게이션, 카드 결제기, 그다음에 이런 택시로 콜을 하게 되면 콜을 연결해주는 콜센터까지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브랜드 택시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예전에 비하면 요즘 뭐 택시 카드 결제도 되고 참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 우리 지역에 뭐 동해, 삼척, 태백, 그다음에 속초 등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장비들의 큰 오류가 잦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타봤습니다. 네. 삼척의 한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내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작년에 보조금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안전벨트 이게 단속 이게가 나와 있으면 이게 일단 이걸 꺼야 됩니다. 꺼야 되고 이제 콜 하루에 얼마 받았는지 이 콜도 전혀 이제 가동이 안 되는 거죠. 삼척은 면적이 넓어서 지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전혀 안 됩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택시마다 카드 결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네.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드가 이제 전송을 못해 안 돼요. 한번 실험해 볼게요. 집으로 지금 눌러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4,500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끌어요. 이렇게 끌으면은 저쪽이 돼가지고 한참을 기다리고 나니까 실패하고 또 실패. 또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다시 한번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삼척, 동해, 태백에서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20분이나 카드 결제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뒷차들이 빵빵거린 상태에서 결제는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는 결제를 하고 승객들을 보냈는데 나중에 이 오류가 난 겁니다. 네. 그런 요거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전혀 거죠.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찰로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럼 일부 승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가 어디 있냐 이거 혹시 현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어디 신고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이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두 번을 갈았고 이게 카드가 안 돼가지고 네 번을 갈았어요.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모뎀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모뎀을 7번을 갈았는데 뭐 준 건지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모뎀도 갈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또 그럼 선이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선을 또 다 갈아봤거든요. 그래서 또 안 돼요. 안 되면 그럼 뭐냐 메테기에 묻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메테기를 수리비를 저 돈을 주고 또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안 되다 보니 이것도 저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따로 28만 원을 들어가지고 28만 원 들어가지고 이 카드기를 직접 또 이거 들고 다니는 거 샀어요. 이걸 사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 불편이 많지 지금. 끌는 거예요. 바로 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되는. 예, 바로 잘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태백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해 12월 취재하면서 직접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 태백 지역 한 곳에서 제가 콜택시를 불러봤는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유일섬 에피소로 택시 한 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태백산 개인콜 차량과 예상 소요 시간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도착한 택시는 7.1km 떨어진 태백산 도립공원 단골 광장에서 온 차였고 그보다 가까운 5km의 문곡소도동 주민센터에 있던 택시는 콜을 받지 못했습니다. 태백 브랜드 택시가 사용하는 관제 시스템이 실제 주행거리가 아닌 직선거리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네. 실제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온 게 아니라 지도상에 이제 직선거리로 가까운 곳에 있는 차가 왔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더 오래 기다려야 하고 네. 근데 결국 이런 문제가 보면 공교롭게도 동해 삼척 태백에서 하고 있는 이 콜 시스템을 보면 한 특정 업체 장비들을 공통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거대 통신사인 K사, 그다음에 중소업체인 A사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제 시스템 시장을. 네. 그리고 최근에 S사가 생겨가지고 세 개 업체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기기를 공급한 회사는 뭐 어디입니까? 네, A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10km를 주행해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주택가를 2바퀴나 돌고 나서야 도착 신호가 울립니다. 목적지 주변에 도착하였습니다. 콜 주문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카드 결제가 안 돼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타고 가자 하면 둘러가면 돈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또 불편하다고. 콜 주문을 받았는데도 내비게이션에 배차 주소가 뜨지 않아 손님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을 뿐만 아니라 또 손님은 10분 있다 콜을 취소하면서 우리 영콜에다가 왜 10분 동안 바깥에 떨게 만드느냐 하고 콜센터에다가 전화를 한 겁니다. 얼마 전 고장으로 수리를 받은 이 제품은 채 한 달도 안 돼 콜 프로그램이 또 마비됐습니다. 재부팅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비는 되는데 여기 지금 빈차니까요. 빈차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빈차가 아예 안 들어가. 지금 그런 콜이 아예 안 돼요, 지금. 합동 점검 결과 설치 업체는 제품 결함을 인정했습니다. 콜 프로그램 하나가 복구가 안 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콜 프로그램을 실행을 못 시키는 거고, 그렇죠. 요건 부팅까지 프로그램 다시 설치하면서 그 하나가 누락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계적인 오류가 있다면은 공급한 회사에서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공급하는 업체에서 지역 업체랑 AS 센터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우선 동해랑 삼척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동해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 AS를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분리를 시켰어요. 이렇게 카드, 내비 이렇게 완전히 분리를 시켰는데 같은 경우는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두 개가 같이 달려 있어도 이게 선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니까 조금 늦지. 이런 AS가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예요? 많아요? 카드 안 되는 게 많죠. 카드가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AS 한다 그랬는데 그럼 그런 거라도 저한테 갖다 놔야 되잖아. 저기 같은 경우는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고칠 수 있는 부품들이 모뎀들이 이게 많거든요. 이게 많은데 이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지, 카드기도 없지. 없어요 그게. 택시기사들은 A사의 AS가 고장난 제품에서 부품을 빼 여기저기 돌려막기 하거나 애초에 중고 제품을 가져와서 설치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똑같은 기계를 갖다 달면서 다른 필요 심도 없는 거 달고 바꿔들었잖아. 자부담을 48만 원이나 부담한 기사들.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장비 AS를 총괄하는 동료 택시기사와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대금 저 그거 책임질 거야. 국장 잘 내놔. 이에 대해 A사 업체 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제품을 사가지고 그냥 쟁여놓고 파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 샘플만 가지고서 영업을 하고요. 또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한 날부터 제주한테 우리는 어디 계약이 됐으니 몇 대를 생산해 주세요 발주를 넣어서 다시 작업을 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고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 50여 개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사. 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지 2.5G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LTE 통신으로 다 좀 교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언제쯤 그 2G를 LTE로 다 바꿔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다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8월 정도쯤에 좀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8월에 두고 보겠습니다. 그럼 뭐 장비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네, 뭐 아셨겠지만 생각하시고 계시겠지만 문제는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닌데요. 네. 동해시 같은 걸 살펴보면 지난 2013년도에 그 브랜드 택시 2차 사업을 하면서 개인 택시 조합이 사업 계획에는 콜센터를 포함해놨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 이용자들이 콜을 불렀을 때 그것들을 받아서 택시 기사들한테 전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회사와 개인 택시 550여 대를 대상으로 택시 브랜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카드 결제기와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고 콜센터를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보조금과 자부담 7억 6천여만 원이 투입됐는데 이 가운데 동해시가 2억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이 끝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동해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잡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만들지도 않은 콜센터를 준공해줬다 문제가 일자 1년 뒤 환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은 공개 입찰을 해야 하지만 이 사업은 수의로 계약해 특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1차에서 장비를 설치한 법인 택시 255대 가운데 110대를 2년도 안 돼 감차시켜 근시안적 행정과 예산 낭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로 당사자라는 법률 검토 못했다. 이제 인정하고요. 통장 하도 못했다. 근데 저도 두 가지를 인정. 지금 그 동해시 같은 경우는 이 택시 조합에다가 네. 사업 계획과는 다르게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환수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이 택시 조합에서 한 일이 참 기가 막힌데요. 네. 어떠냐면 택시 조합에서 지도부들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비용 부담을 각 개인 택시 기사들에게 8만 원씩 네. 각출하라고 잘못을 떠넘긴 상태입니다. 2천만 원을 다시 그 환수해야 되니까. 네, 환수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개인 택시 각 개인에게 부담을 시키게 된 겁니다. 임원회에서는 야 이게 자부담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뭐 정산서를 조금 부풀려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일단 돈을 안 되게끔 좀 해주십시오. 그래 내가 바보 짓을 했다니까. 그걸 네. 임원회에서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야 기본적인 이 보조금 사업은 원칙을 갖고 해야 되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그냥 회원들의 그 편의성만 생각하고 이런 보조금 관련 사업 관련 부분에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어떤 그 범법 행위를 한 거지 쉽게 말해서. 이 환수금을 시나 아니면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인 지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를 전 회원들에게 분배를 해서 8만 1천 원씩을 납부해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니 이거는 시 예산에서 자기들 예산에서 떨구든지 아니면은 뭐 지부장이 책임을 지든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단순히 뭐 이렇게 기계가 잘 작동을 안 한다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동해시 관계자들은 그 수억 원에 달하는 공사를 수의 계약한 부분, 그다음에 그 예치 통장에서 자부담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 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법 처리나 행정 조처를 받은 것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직원들도 왜냐하면 이제 보조사업 지급 기준 어떤 규정 그대로 이행을 했으면은 뭐 이런 문제 생기지 않았겠죠. 그렇죠. 뭐 그러게 아까 위해서는 그런 일부 직원들이 뭐 추진하는 과정에서 흥결이 있는 거는 제가 인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인정하고 단 그런 과정에서 잘못되는 부분은 과다 주시된 부분은 해소하소 정리를 하고 또 직원의 문제는 뭐 우리 감사 기능도 있으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뭐 처벌이든가 뭐 어떤 그런 게 있겠죠. 그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자기 돈 아니어서 허술하게 된 건가요? 뭐 과업지시서 막 이런 거 보조금 사업할 때 나오고 그러는데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동해보다 이제 태백이 먼저 했다고 그러는데. 예, 태백 같은 경우도 지난 2012년에 강원도와 태백시로부터 3억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4억 8천 정도의 그 브랜드 택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네. 브랜드 택시 사업에 참여한 법인 택시 6개사는 이 사업의 시공업체로부터 5,632만 원을 받아 운영위원회 통장에 넣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 돈으로 자부담 예치 자료를 만들어 태백시에 제출했고 보조금 3억 3,733만 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택시 회사들은 업체 돈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타내 브랜드 택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법인 택시 126대가 이렇게 브랜드 택시로 정비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인 택시 측은 한꺼번에 큰 돈을 내려니 부담이 커 시공업체 측에서 빌렸고 이후 6번에 걸쳐 시공업체에 분할 변제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랜드 택시 사업을 심사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태백시는 이미 끝난 사업이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오늘 태백산 콜 운영위원장 A씨와 장비시공업체 대표 B씨를 업무상 배임과 사기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지난 2012년 태백시로부터 4억 8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브랜드 택시 사업을 시행하면서
허위 문서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브랜드 택시 사업의 자재인 예비 방범 등과 예비 브랜드띠 등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납품서를 작성해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 이미 디지털 미터기가 설치된 택시 29대에 신규로 미터기를 설치한다고 속여 보조금 517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추후에 문제가 된 자재를 공급받았지만 이미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여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 브랜드 택시 사업은 그동안 갖가지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돼 왔고 지난해 6월 검찰이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8호를 구형해 오늘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브랜드 택시, 이 아주 이름이 그럴듯한데 말이죠. 보조금을 준 강원도나 각 지자체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뭐 예상하셨다시피 정작 보조금을 지원한 네. 강원도나 각 지자체들은 여기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돈을 지원할 때도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꼼꼼히 따지지도 않고 신청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정황들이 좀 곳곳에 드러나기도 하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각 이런 시책 사업비, 그러니까 브랜드 택시 사업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 이미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네. 지자체에서 잘 운영할 일이지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하고 네. 실제로 확인을 해봤더니 각 지자체에서 사업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 국가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가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네. 부정 수급 사례라든가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적용을 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 보면 이런 그 강원도와 같은 광역지자체 그다음에 뭐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같은 기초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는 뭐였냐면 각 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네. 조례는 보시면 이런 그 처벌 규정 자체가 되게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잘못된 것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계속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소위 말해서 줄줄 새는 현상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작년 말부터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지방재정법을 올해부터 개정한 것들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 그 보조금을 사용할 때 청결 사용 서약서라고 해서 네. 이 보조금 처음에 지급한 목적에 맞게끔 쓰겠다라는 서약서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정 사용자 앞에 같은 이런 예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징역형 기존에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강하게 적용하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 이미 지나간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나간 부분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이걸 취재하면서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동료들 등을 쳐서 자기네들의 배만 불리지 않느냐. 네. 그다음에 조합을 믿어서 조합에다 일을 맡겼는데 결국은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자기네 돈대로 날렸다라고 하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기사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 어떤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택시를 팔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태백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기사분 혼자서 이런 회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요. 네. 동해시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조합원 일부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에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의 편의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들어서 시행한 브랜드 택시 사업. 현장의 기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업계의 아주 인심도 흉흉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쳐주고 교환해주고 새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는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지자체의 허술한 보조금 사업의 집행 과정 이거 제대로 해야 되겠다.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용철 기자였습니다.